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정구민입니다. 원래는 금요일에 직접 뵙고 강의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의 정구민이고요. 지금 저희 랩 이름은 이제 스마트 인베이스 시스템 랩입니다. 이 자료는 이제 CS2020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을 정리를 할 건데요. 이번 CS2020의 핵심 이슈를 꼽자면 역시 데이터의 시대와 경험의 공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센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5G, IoT, AI 융합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큰 이슈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험의 공유인데요. 좋은 경험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비자가 좋아하는 경험을 어떻게 찾아서 사업 모델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는 이제 G캠프의 지원을 얻어서 이제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회사 관련 일을 이제 쭉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사회이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아이뉴스24 쪽에 이제 칼럼니스트를 하면서 2011년부터 전시회에 글을 좀 남기고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 좀 글을 써보자. 이게 모티베이션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전시를 하다 보면 한 1년 정도 준비한 전시가 잠깐 보고서 이제 기사에 나가면 상당히 서운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어떤 엔지니어 입장에서 글을 좀 써보자. 이런 걸로 좀 시작을 해서 글을 쭉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랩 소개 부분이고요. 네. 저희 랩은 지금 자동차 쪽을 많이 좀 보고 있고요. 스마트카 쪽을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I 쪽, 딥러닝 쪽, 이런 것도 좀 이제 보고 있고요. IoT, 이런 부분도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가는 부분은 이제 CS, MWC를 주로 가고요. 이파는 2014년부터 다녔는데, 올해부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모터쇼 부분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고요. 작년에는 이제 김도현 학생이 갔었고요. 올해는 이제 한광한 학생하고 이창석 학생, 그리고 김명관 학생, 세 학생이 이제 CS를 같이 좀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네, 그러면 CS 주요 동향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전시는 4일 열리거든요. 그리고 미디어 데이가 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데이 한 이틀 보면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게 나올지 이제 보이긴 하고요. CS는 이제 2008년 경제 위기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스마트카, 로봇으로 영역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보면 이제 그 마케팅, 디자인, 제조, 블록체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좀 추가된 면이 좀 있고요. 한 10년 정도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한번 좀 보면,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제 들어서서, 그러니까 뭐 2008년 경제 위기 이전에 이제 미국의 CS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삼성과 LG가 주가 되는 거죠. 한국의 가전업체가 주가 되는 게 좀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라고 하는 CES를 소비자 가전 전시회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소비자 전자 전시회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 부분. 그래서 일렉트로닉스가 들어간 모든 제품들은 CES에 다루겠다. 이게 이제 현재 CES의 위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해마다 연초에 열리기 때문에 신제품을 선보이기 상당히 좋은 면, 이런 여러 가지 좀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11년도를 먼저 보면 스마트 TV나 스마트 가전은 여전히 이제 가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는 2011년, 12년 정도에는 CES나 MWC 서로 많이 유사했거든요. 그러다가 2014년, 14년을 지나면서 자동차 전시가 많이 확산되면서 CES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제 그 무인 자동차라는 키워드가 좀 들어왔고요. 2015년부터 이제 드론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라지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팅 여전히 중요하지만 메인 이슈는 아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이제 좀 사라져가고, 이런 부분 태블릿 PC 사라져가는 키워드들이 좀 있고요. 2016년도에 들어서는 이제 CES를 주관하는 게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어소시에이션에서 CEA인데 이제 CTA로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컨슈머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션에서 융합 기술 전체를 다루는 전시회로 성장하겠다. 이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약한 부분이 한데, 이런 부분이 이제 서비스나 컨텐츠를 강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기기만 파는 게 아니라 그 기기를 판매한 이후에
그 기기를 가지고 어떻게 서비스나 컨텐츠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를 좀 하고 있고요. 2017년에 이제 가면서 인공지능이 키워드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때 뭐 CS 2017에 보면 이제 뭐 자율주행 강조 부분도 현대차의 라스베가스 레벨 4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2018년에 이제 스마트시티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2019년 작년에 이제 5G 키워드가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하나 좀 보면은 아마 스마트시티 전시장에 가신 분들은 좀 약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셨을 텐데 아직은 어떤 스마트시티를 위한 전반적인 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작은 기술들 위주로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올해는 보면은 5G 스마트시티, 로봇, 인공지능, 드론, 웨어러블 기기, XR, 믹스드 리얼리티나 뭐 익스텐드 리얼리티 이런 용어도 좀 쓰고 있고요. 차세대 교통, 8K TV, 스마트홈 이 정도의 키워드를 주요 키워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밌는 게 보면은 올해 이제 델타의 키노트는 안 보려고 그랬는데 키노트 별로 못 봤는데 올해 델타 키워드 상당히 재밌었는데 왜 안 보려고 그랬냐면 2017년에 보면 이제 선박업체 카니발이라는 데가 키노트를 했는데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빠른 변화가 좀 일어난다. 이런 부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CS 전시부장 크게 보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일이라는 게 짧기 때문에 어디를 보실까를 상당히 좀 잘 선택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내년에는 전시장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또 구조가 많이 바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가전이 중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자동차 쪽 전시가 많이 강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드론이나 인공지능, 로봇, AR, VR 부분이 사우스홀에 있습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피트니스 부분,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유레카파크, 스타트업을 모아둔 부분이죠. 이제 그렇게 전시장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S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것인가 부분이 있는데요. 주요 기업 동향이 있고요. 국가별로 어떻게 전시를 했는지, 그 다음에 각 기술 키워드별로는 어떻게 진화가 되는지, 그 다음에 스타트업 동향,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시각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도 4가지 시각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 2020 11대 트렌드는 제가 간단히 그 트렌드를 몇 가지 좀 뽑아봤는데요. 먼저 이 3가지 부분은 이제 전반적인, 좀 거시적인 뷰에서 바라보는 이제 산업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시대에 어떤 5G, IoT, AI 융합이 강화된다라는 트렌드는 작년에 이어서 그대로 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런 범위 내에서 각각의 업체들이 영역 확장에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뭐 10년 뒤에는 지금 있는 업체들의 많은 업체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에 뭐 항공이나 건설이나 농업 같은 전통 산업이 이제 테크 기업 진입 노력을 보여줬다라는 이제 거시적인 걸 하나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IoT라고 하는 Internet of Things가 Intelligent of Things로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데이터를 전달하던 사물들이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능이 엣지에 있을 것인가, 이제 클라우드에 있을 것인가, 또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하드웨어 제조가 쉬워지면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경쟁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기업들의 영역을 많이 확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진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빠른 변화. 이걸 이제 거시적인 뷰에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중국이 많이 전시가 약해지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제 중심이 됐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제품은 한국, 이제 플랫폼은 미국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레카파크 스타트업 부분, 우리나라가 이제 스타트업 전이 상당히 잘했고요. 스타트업 쪽 부분에는 이제 프랑스나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경쟁을 많이 했다.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기술적인 키워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의 시대가 되니까 보여줘야 될 데이터가 많고요. 사람이 시각에서 정보의 80%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이제 우리가 과연 이제 이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 이게 하나 좀 이슈가 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AI가 모든 기기들에 이제 AI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의 포지션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 이제 고민이 좀 있을 거고요. 다음에는 어떤 플라잉 카나,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변화와 이제 미래 도시의 변화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기기는 진단, 그러니까 정보 제공에서 진단, 운동, 치료 진화하는 이런 부분들, 즉 능동 웨어러블로 진화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로봇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AI의 발전이나 기계 정밀도 향상이 이제 로봇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이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식품의 미래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인공고기나 수증기에서 만드는 물이나 스마트팜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환경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 전체, 선진국은 인구가 감소하지만 지구 전체로 볼 때는 인구가 늘어나고요. 그러면 그 늘어나는 인구가 육류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축을 키우는 데 사료라든가 분뇨 문제, 뭐 CO2 문제, 메탄가스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환경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자. 이런 부분이 이제 식물성 인공 고기에 좀 있을 거고요. 다음에 이제 수증기에서 만드는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개발도상 국가나 물 부족 국가에서 우리가 상수도가 잘 안 돼 있는 이런 나라에서 수증기에서 물을 만들어 보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식품의 미래 부분은 이제 환경하고 좀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부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CS2018에는 중국 업체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제 작년에는 한 20% 정도 업체들이 줄었다고 그러고요. 올해는 이제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전시 위상이 많이 강화됐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완제품, 하드웨어, 미국은 이제 플랫폼 중심 전시를 좀 했다. 뭐 이런 게 좀 하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가 주요 대기업들에게 많이 이제 호재가 되는데 이제 부품 수출이나 중견 중소기업에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삼성은 이제 반도체권 이런 부분 상당히 좀 호재가 좀 있었고 현대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를 좀 다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2018년 이제 북경 모터쇼를 갔었는데 그때 나왔던 부분들이 뭐냐면 중국 자동차 업체의 2025년 300만 대 수출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해지고요. 그러면 중국 업체들이 주로 수출하는 데가 이제 동남아나 뭐 러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뭐 그다음에 아랍 쪽 이렇게 되는데 해외 보고서를 보면은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2025년 300만 대 목표를 달성하면 가장 큰 타격은 이제 현대랑 토요타가 입을 거다.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 속에서 뭐 현대도 약간 좀 이득을 본 게 있다.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쪽에서 보면은 작년 2019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전시가 상당히 약했는데요. 독일 자동차사가 미중 무역 분쟁의 타격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독일의 자동차를 수입해주고 유럽은 중국의 스마트폰을 수입하고 이런 부분에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동차 쪽이 많이 안 좋았고요. 그래서 벤츠의 경우에는 수익이 64%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는 적자를 얘기하는데요. 그 정도로 어떤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는 전 세계를 좀 커버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특별히 이제 또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 델타의 웨어러블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항공이라든가 그런 건설, 두산 쪽이고요. 농업, 존디에는 어떤 전통 기업들의 테크 기업 진입 노력이 많이 돋보였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뭐 대기업들 전시가 우리나라 대기업들 전시 호평을 받았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부분에서도 한 170여 개 스타트업이 유레카파크에 자리를 마련했고 전시에서 많이 관심을 끌었다. 이런 부분이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과제는 역시 유니콘으로의 이제 성장이 될 텐데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한번 잠깐 좀 보면 DJI나 유비테크, 호라이즌 로보틱스 2018년에서 2019년을 거치며 더욱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DJI, 그 다음에 로봇의 유비테크,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호라이즌 로보틱스인데요. 근데 세 업체 모두 미국의 본격적인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DJI 드론도 이제 수입 금지가 됐고요. 로봇은 오래전부터 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이제 소프트웨어 수출이 좀 금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조금 좀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작년에
E5-2019에 유비테크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비테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로봇을 주로 수입해주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 쪽에서 유비테크 로봇을 많이 수입을 안 하면서 어렵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전시회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유비테크의 유럽 에이전트가 유비테크가 원하는 만큼 로봇을 못 팔아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약이 해지돼서 못 나왔는데 어쨌든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때 만났던 중국 업체 입장은 뭐냐면 아직 로봇은 어떤 스타트업들의 그런 경쟁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로봇을 수입 안 하는 대신에 어떤 한국이나 일본, 대만 쪽으로 이제 수입 다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타트업에게도 좀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비테크는 약간 좀 물음표긴 한데요. 디자인이라는 이제 호라이즌 로보틱스는 여전히 좀 잘 나가고 있고요. 호라이즌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ES 2019가 끝난 다음에 한 작년 봄에 SK그룹에서 SK차이나를 중심으로 중국 자동차 업체와 공동으로 한 7천억 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만큼 뭐 좀 많이 성장해 있는 업체고,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인공지능 칩 업체 중에 스타트업 중에 이제 그나마 잘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퓨리오사 AI하고 UX 팩토리가 있는데, 작년 11월에 퓨리오사 AI가 받은 투자 규모가 얼마일까요? 80억입니다. 7천억대 80억. 그래서 뭐 아직 뭐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그 투자 금액들은 좀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에게 많이 투자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우리가 좀 많이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 부분이고, 그러니까 프레스 컨퍼런스가 이제 본전시 4일 전에 미디어 데이가 이틀 있는데 주로 이제 이틀 차에 많이 열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LG, 현대의 프레스 컨퍼런스가 좀 있었고요. 기조연설은 이제 삼성 기조연설이 이제 개막 기조연설로 좀 있었습니다. 다임러 부분. 원래는 이 두 개만 좀 보려고 그랬는데 삼성 다임러만 보려고 그랬는데요. 델타나 퀴비 쪽도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CES 2020의 주요 제품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대의 UAM 플라잉카 부분을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자율주행 셔틀이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 셔틀이 사람들을 태우고요. 도시 내를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 내에서는 뭐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여러 플라잉 카들이 이제 날아다닙니다. 네, 저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브에 모이는 거죠. 그 밑에는 자율주행 셔틀이 모이고요. 지금 이쪽도 이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자율주행 셔틀 간의 군집주행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셔틀이 도착하고 이제 그 위에는 우리가 플라잉카를 타고서 이제 날아다닐 수 있는 이런 컨셉입니다. 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뭐 여러 용도로 뭐 상점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휴식 공간으로 쓰일 수 있고, 허브 자체가, 또는 거기에 뭐 어떤 병원이나 약국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플라잉카를 발표를 하면 이제 질문을 받는 게 딱 두 개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뭐 언제 될까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는 헬리콥터랑 차이점이 뭔가요?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보면 이제 근데 헬리콥터를 타보신 분들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빨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랑 차이점을 보면은 일단 안전하다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8개의 날개가 달려있는데 그 중에서 한 2-3개가 고장이 나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장점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심 운영을 위해서 이제 소음을 많이 줄였습니다. 소음을 많이 줄여서
도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장점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그 도요타의 우분시티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잠깐 좀 보고 가실까요? 이제 우분이라는 게 이제 도요타의 위부의 과거 분사거든요. 그 위부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천을 짜는 거죠. 그래서 그 도요타가 잘 짠 도시 뭐 이런 의미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길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와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었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차와 사람과 건물이 조화되는 그런 도시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게 이제 도요타 우분시티고요. 앞으로 이제 모빌리티의 변화와 이제 도시의 변화에서 자율주행 차가 가져오는 자율주행 전용 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요타 우분시티는 그런 자율주행 차의 전용 도시로서의 의미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차와 이제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이제 이런 도시고요. 다음에 이제 퀄컴의 드라이브라는 스냅드래곤 라이드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자율주행 차에서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이 이제 300 톱스에 300와트 정도거든요. 그래서 초당 300조 연산하는데 300와트의 소비 전력인데 지금 퀄컴이 내려온 게 대략 한 300 톱스에 한 60와트 정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엔비디아 플랫폼보다 전력 소모를 한 5분의 1 정도 줄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면은 한 300 톱스에 한 30와트 정도면 자율주행차를 도심에서 가는 레벨 4 정도를 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LG의 뉴웨이브거든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이제 4세대이고요. 처음에 가면 이제 그 OLED 터널이 좀 있었고 예전에는 그 다음에 OLED 동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 OLED 폭포가 있었고 올해는 이제 더 곡선을 강조한 뉴웨이브를 내놨습니다. 다음에 이제 삼성 쪽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LED와 관련된 더워를 이제 재밌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크기가 이제 292인치입니다. 이제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마이크로 LED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 모듈을 갖다가 이제 붙여서 만드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우리가 55인치 그러면 55인치 공정에서 이걸 잘라서 만들었는데 뭐 손바닥만한 거 또는 팔뚝만한 이런 어떤 그 모듈들을 쭉 이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중국 쪽에서도 그 마이크로 LED를 내놓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 붙인 쪽에서 여기에 줄이 쭉 가야 돼요. 아직 이제 기술력이 좀 많이 모자란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벤츠의 아바타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아바타 컨셉처럼 이제 자연과 사람의 교감, 자연과 사람과 이제 차의 교감 이런 걸 좀 강조를 했고요. 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영화 아바타에서 영혼의 나무에서 촉수가 나서 사람하고 교감하는 것처럼 여기 똑같은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손을 얹고 바로 이게 이제 그 장면을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뭐 운전하거나 자율주행을 하거나 이런 컨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타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사람과 차의 교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에서 이제 전기차가 정말로 친환경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모터나 배터리를 만들 때 히토리 사용을 줄이고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배터리 재활용을 늘리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요 벤츠 아바타 컨셉이 그런 컨셉카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산은 이제 컨셉 X입니다. 보면은 이제 드론이 먼저 스캔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무인 자동차들이 무인 건설 장비들이 서로 협력하는 이런 컨셉을 이제
두상이 컨셉 X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LG의 커넥티드 카거든요. LG 전시가 한 가운데 있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LG 전시가 이제 한 가운데에 전시가 좀 됐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네, 디스플레이가 이제 크게 좀 있고요. 네, 여기 보면 이게 디스플레이가 이제 여기 옷걸이 부분입니다. 옷걸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냉장고가 있습니다. 네. 곧 이제 어떤 다양한 가전 제품들이 차량으로 들어올 거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또 조작하는 모습, 그 디스플레이가 많이 강조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LG의 웹OS 오토라고 하는 기존의 가전에 쓰던 OS를 차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가전 제품이 이제 차로 진출하는 거실을 차로 옮겨놓는 이런 컨셉을 앞으로 좀 주요한 컨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벨로다인의 벨라비트는 이제 $100짜리 라이다거든요. 그래서 $100짜리 고정형 라이다. 그래서 라이다를 상당히 저가화했다는 부분이 아직 뭐 자율주행보다는 어떤 ADAS형 뭐 좀 레벨 2 정도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의 이제 볼리가 있습니다. 볼리가 이제 사람을 따라다니고 가전 제품을 동작시키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들과 뭐 소통하는 이런 어떤 가정용 뭐 반려로봇 이렇게도 표현을 좀 하고 있고요. 가정에서 이제 반려동물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반려동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어지르면 로봇 청소기도 불러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CS2020의 이제 주요 제품 및 전시였고요. 또 주요 핵심 기업을 보면은 뭐 현대, LG, 삼성 우리나라 업체는 전시 상당히 잘했고요. 그 다음에 퀄컴이 미국 업체들 중에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전시를 좀 선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벤츠, 두산, 벨로다인, 스타렉 프로젝트 네온이고요. 뒤에서 한번 좀 우리가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구글 정도를 이번 CS2020의 핵심 기업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CTA의 이제 주요 분석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이 작년 그림인데요. 2000년대를 어떤 디지털 시대로 규정하면 2010년도는 이제 소셜미디어, SNS의 연결의 시대고요. 2020년대는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의 시대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G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전송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하는 5G, IoT, AI의 융합이 이제 중심이 될 거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CS 쪽에서 이제 올해 미국 시장 전망을 보면 데이터 시대와 많이 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많이 증가할 거다.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 디바이스나 차량 내 기술 같은 어떤 데이터를 많이 수집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이 성장을 할 거다. 이런 걸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CTA가 예측한 6가지 기술 트렌드는 인공지능, AI, 로봇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차세대 교통, IoT와 5G 통신, 재난 복구 기술 이런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IoT의 재해석이 있고요. 인터넷 오브 띵스에서 인텔리전트 오브 띵스로 진화한다. 그래서 이거를 사물지능으로 번역할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는데 몇 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눈 거는 사물 인터넷도 영어니까 사물 인텔리전스 하면 뭐 라임도 맞고 좋지 않을까요? 사물 인텔리전스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가 앞으로 보면 이제 작년에는 아직 작았지만 미국 시장의 기준이고요. 2020년 올해를 넘어서면 이제 크게 증가할 거다. 그래서 5G 시장이 많이 확대가 될 거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2022년 가면 5G 단말기가 4G보다 더 많을 거다. 이런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존 디어랑 좀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드론이 떠서 전체 관리를 좀 해주고
5G를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 즉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확산 이런 부분도 이제 중요한 트렌드를 하나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확산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보면 미국의 콜러라는 업체가 이제 보면은 뭐 여기 그 스마트 미러나 스마트 샤워기 여러 개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올해 상당히 재밌던 건 스마트 변기거든요. 사실은 몇 년 전에 나왔던 건데 올해는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제품 컨셉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에 좋아? 그랬더니 뭐로 얘기를 하냐면 너네가 변기를 올리고 내리고 또는 뭐 물 내리고 할 때 비위생적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친구는 상당히 재밌어요. 뭐냐면 너 말이야 그 물 내리려고 몸 틀다가 담 걸릴 수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스마트 변기에서 하는 건 뭘 하냐면은 오픈, 클로즈로 이제 여닫기, 그 다음에 플러시하면 물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뭐 뮤직 하면 음악도 들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떤 인공지능 인터페이스가 많이 확산되는 거죠. 뭐 물을 틀어줘 이런 부분이라든가 뭐 샤워기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인공지능 인터페이스 점점 확산되는 부분, 그리고 그 확산에 또 인공지능 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좀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CT 발표 자료인데요. 예, 스타워즈를 이제 패러디를 했습니다. 예, 스트리밍 워즈. 그다음에 엠파이어 스트라이크 백, 뭐 제국의 역습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거대 미디어 업체들의 스트리밍 경쟁이 활성화될 거다 이런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어떤 AR과 VR, 믹스드 리얼리티 부분 또는 뭐 익스텐드 리얼리티 부분 해서 AR과 VR의 어떤 진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슈로 좀 꼽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에서는 역시 어떤 슬립 테크 부분이 있습니다. 수면 시 생체 정보를 측정하거나 뭐 헬스라든가 이제 베이비 테크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의 진화가 원격 의료나 디지털 헬스케어랑 연결되는 부분들. 그래서 확실히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좀 빨리 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의 미래, 차세대 교통에서 이제 멀티모달 트랜스포테이션이 이제 다양한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에서 내리면 승차 공유차를 타고 가거나 이런 부분들, 또는 거기에서 차에서 내려서 내가 있는 건물까지 뭐 킥보드를, 전동 킥보드를 타고 온다든가 이런 모빌리티의 연결을 어떻게 편하게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프 드라이빙 카라든가 이제 전동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핵심은 역시 플라잉 카자, 상당히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몇 년 전에 CES가 끝난 다음에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헬리콥터를 한번 타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몇 년 내에 CES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타고 갔다가 오는 이런 시연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로봇도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배달용 로봇이나 이제 음식을 만드는 로봇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거대 빌딩에서 빌딩 내 이동이라든가 또는 음식을 만들어서 배송하고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좀 중요한 포인트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 교육용 로봇이나 반려 로봇이나 다양한 로봇들이 지금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 작년부터 이제 CES가 좀 넣고 있는 기술이 리질리언트 테크에서 재난 복구 기술. 여러 개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지속 가능성하고 비슷한 키워드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환경 오염이 심해지고 기후 온난화 심해지면서 재난이 많아지는데 그 재난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이런 이제 기술들이 많이 있었고요. 요새 업체는 이제 뭐 네덜란드 업체들인데요. 그래서 뭐 냉장고 부분, 배터리 공유, 그 다음에 물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하이드라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한 뭐 샤워 또는 샤워 후에, 빨래 후에 그 물을 이제 재활용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이슈를 끌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기조연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몇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나온 게 있고요.
삼성기조연설에서는 이제 어떤 경험의 시대를 강조했습니다. Age of Experience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키워드로 뽑은 경험의 공유하고도 잘 매칭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려로봇 볼리 소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이제 그 삼성 종교원에서 만든 잼스라고 하는 웨어러블 로봇이죠. 그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서 올해 나온 건 뭐냐면 이제 가상 피트니스, AR 피트니스를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뭐 개인정보 보호에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벤츠에서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비전 아바타라고 하는 사람과 교감하는 차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것인가, 히터리 사용을 줄이고 배터리 재활용을 늘리는 이런 컨셉도 하나 좀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의 핵심 이슈는 두 가지거든요. 어떻게 고객의 동선을 최적화해서 고객의 편의를 늘릴 것인가, 그 다음에 직원의 편의를 늘릴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 리프트가 도착해 있어 쉽게 뭐 집까지 이동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항 내에서의 이동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좀 강조를 했습니다. 평행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여러 다양한 시각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컨셉이었고요. 그 다음에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서 직원들이 쉽게 짐을 들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하나 좀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시연에서 이제 한 팔로 한 20kg짜리를 쉽게 드는 이런 시연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퀴비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우리가 쇼폼 OTT라고도 좀 부르고요. 짧게 만드는 거죠. 짧게 만들어 10분 내외의 동영상만 스마트폰용으로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의 활성화와 맞물려 상당히 좀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파트 3까지 좀 보고요. 파트 4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